자, 오늘의 투자처 치아 혁명 디지털 보철입니다. 오늘 주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강금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이 직접 삼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죠. 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갖고 싶으신가? 금가고 깨진 치아는 하나만 기억하라. 보철 치료는 닥터강. 내가 제일 잘 나가. 본인이 지었습니다. 다시 이름 강금하. 자, 어째 이름은 구수한데 4개 국어 하는 걸 보니까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막 빠져나온 산드라 오 같은 그런 매력적인 느낌. 뭐 사실 글로벌 도시 부산, 특히 SNS상에서는 이미 인기 대스타라는데 외국인들이 탁탁항이 서면에 있다 하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도시락 아니 샌드위치 싸들고 찾아들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선진 기술을 배워 고국을 찾은 이 여자. 독일의 정밀함에 한국의 우수함이 더해져서 최고의 보철 치료 기술을 선보이는 이 여자. 더불어 타향살이에 지친 외국인들에게는 능통한 언어로 포근한 고향의 맛까지 선사해주니 보는 이들마다 wonderful, excellent, 자, 부산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디지털 보철 치아 레볼루션. 우리 치과 강금하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건강의소에서 뻔뻔한 프로필 중에 이렇게 다양한 형용사가 등장한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제 독일에서 오래 공부도 하셨고 네. 또 그 독일에서 또 수학도 많이 하셨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 치아 건강을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도 이런 어떤 문화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독일에서도 Gesundheit beginnt im Mund라고 해서 네. 건강이 입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즉 건강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하고 네. 그리고 치아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는 만 6세가 되면은 네. 6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이기 닦는 법도 배우고 오. 그리고 플라그도 제거하는 네. 킨더 포필락스 프로그램을 네.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즉 독일에서는 집이 아니라 치과에서 네. 이 닦는 법을 배웁니다. 오, 저는 그러네요. 치과 생각하면은 네. 어릴 때 이제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충치 치료하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네. 독일에서는 이제 학교군요. 그러네, 네. 그러네. 그래, 맞네. 네, 양치 네. 학교.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어느 나라나 이 건강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 충치나 풍치를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맞아. 네. 네, 맞습니다. 충치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가 썩는 것이고 풍치는 치아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주저앉는 것인데 충치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내진 충전이나 인내이 치료 같은 것을 하고요. 네. 충치가 많이 심한 경우에는 이를 둘러싸주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아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것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풍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잇몸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해주고요. 살릴 수 없는 치아는 빼고 그리고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생각난 건데 네.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맥주를 이제 자주 먹어요. 네. 이제 맥주를 먹을 때 이제 오징어나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맥주를. 상상하면서 되게 얘기하자. 맛있게 생각이 먹을 것 나서 네. 오징어나 쥐포를 이제 자주 먹는데 맞아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이제 오징어를 먹다가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네. 이가 금이 갔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나요? 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보면 너무 질기고 딱딱한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오징어뿐만 아니라 뭐 얼음이나 오돌뼈, 물어보면 또 생쌀 같은 거를 이렇게 씹는다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치아에 금이 가게 되는데 이것을 치아 크랙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치아 크랙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 그리고 이 가리, 밤에 이 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구강 악습관도 치아 크랙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아 크랙의 주요 증상으로는 네. 음식물을 이렇게 씹으면 네. 전기가 오듯이 네. 막 찌릿찌릿하게 찌릿찌릿.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나 또는 차가운 걸 먹었을 때 네. 이가 막 시리고 네. 그리고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은 음식물을 이가 너무 아파서 씹을 수도 없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네, 치아 크랙은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네. 치아 표면에만 이렇게 실금이 가게 되는 크레이슬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사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음. 관찰만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치아 크랙이 내부에까지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면은 치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크라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아프면은 신경 치료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 금이 내부에까지 너무 진행이 돼서 치아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스플릿 투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크라운 그 왕관 전체를 네. 씌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경우에 그 왕관을 합니까? 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줍니다. 신경 치료를 할 때 치아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치아가 많이 약해지고 조금의 충격에도 이렇게 치아가 깨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반으로 쪼개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경 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치아가 깨지면 네. 발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충치가 심한 경우나 크랙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이렇게 씌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보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보철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좀 닳거나 네.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특히 교합력이 굉장히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깨지거나 이렇게 닳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보철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철물은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에 좀 풍치 때문에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보철물 하방이 노출이 돼서 맞아요. 네. 이렇게 꺼멓게 보이면서 네. 굉장히 네, 보기가 맞아요. 싫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시 크라운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아까 브릿지 말씀하셨잖아요. 다리. 네. 다리. 네, 다리. 근데 브릿지는 이제 이가 없을 때 하는 치료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브릿지는 옆에 이를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아요. 굳이 브릿지를 하는 이유가 오, 있을까요? 그러네. 네,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은 사실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임플란트 그렇죠.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면은 발치를 하고 나서 잇몸뼈가 다시 치유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빠른 구강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네. 브릿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네.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빼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MRONJ라는 네. 악골의 괴사증이 오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를 이런 경우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 원장님 모셔가지고 저도 몰랐던 소식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썩거나 빠져가지고 네. 놔뒀다. 네. 뭐 이제 공사가 커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크라운을 해서 잘 쓸 수 있는 치아도 나중에 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치아는 이렇게 딱 목처럼 박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치아하고 그리고 맞닿아 있는 치아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도미노처럼 뒤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막 쓰러지게 되고 네. 위에 있는 치아가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치아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합이 붕괴가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씹을 때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턱관절이 이상이 와서 네. 턱관절도 아픈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디지털 보철이라는 게 좀 생소해요. 그러네요. 뭐 네이티브 발음보다 디지털 보철. 근데 기존 보철 치료와 어떻게 서로 꼬여요. 어떻게 달라요? 네, 디지털 보철은 치과계의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모델리스 보철,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확한 보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소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보철은 모델리스 보철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아날로그 보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을 뜬다라는 말을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본 뜬다. 같아요. 네. 이렇게 생긴 메탈에다가 네. 뭘 짜 넣더니 입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굳으면은 꾹 이렇게 누르라고 해요. 빼는 네. 그런 거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했죠. 것 네.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보철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본을 뜨고 나서는 석고 모델을 만들어서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잡한 거 없이 구강 스캐너를 입에 넣어서 그러니까 북사하듯이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네. 거기 컴퓨터 화면에 네. 치아가 이렇게 3D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 그렇죠.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네. 되죠. 네. 입체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석고 모델 없이 디지털 모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디지털 보철, 모델리스트 보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건가요? 네, 장점은 디지털 보철은 이렇게 석고 모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중간 과정이 단축이 돼서 시간이 보철물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 보철에서는 이제 본을 뜨기 위해서는 그 고무 인상제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흐름성이 좀 있어서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구역 반사, 구역질 같은 게 막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침 같은 것도 이렇게 줄줄 맞아요. 흘리기 때문에 휴지 같은 거 막 이렇게 받치고 네.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보철은 그냥 구강 스캐너로 깔끔하게 그냥. 그렇죠. 동영상 촬영하듯이 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없고요. 그리고 캐드캠 방식으로 네. 그 보철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음. 정확하고 고품질의 네. 보철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명이 저는 중요하거든요. 음. 그냥 한번 끼우고 그냥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이것도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유효기간? 뭐 이런 수명? 보철이 반영구적이진 않고요. 그래요? 그리고 임플란트도 사실은 잘 쓰지 못하면 좀 다시 해야 네, 되는 경우도 있고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철물의 수명은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기간은 이제 평균적인 것이고요. 네.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훨씬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양치를 안 하신다든지 하면 다시 밑에 충치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크라운을 해줘야 되고요. 아. 그리고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턱이 색으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그 턱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보면은 뼈가 굉장히 여기 턱뼈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씹는 힘이 정말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금리도 구멍을 나게 하고요. 금리 구멍 나게. 네, 금리도 구멍을 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와. 보철물도 다 깨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대단한 네. 그런 분들한테 물리면 큰일이죠. 네.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네. 이제 오래 써야 되는데 오래 쓰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관리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네, 우선은 올바른 칫솔질을 해서 말씀드린 충치나 풍치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엿 같은 달라붙는 음식들을 먹으면 네. 그 보철 같은 경우에 그 시멘트라는 재료로 치아에 붙여 넣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보철 자체의 수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멘트도 너무 힘을 계속 주게 되면 네. 이 접착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실 때는 그 한 치과에 보면 엿 먹다가 보철물 떨어져서 네, 오신 맞아. 환자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네.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나오신 김에 이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건데 왜 우리가 마트에서 치약 사러 가면 치약의 종류가 뭐가 많아요. 엄청나죠. 브랜드도 많지만 비백 치약, 뭐 치주염 치약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도움은 됩니다. 아, 도움은 네. 된다. 네. 지금 시중에 뭐 일반 치약뿐만 아니라 시린이 치약, 그리고 잇몸 치약, 그리고 미백 치약, 그리고 불소 함량이 높은 맞아요. 네. 고불소 농도 치약도 최근에 나왔고요. 네. 독일에는 입냄새 없애는 치약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제 생각에는 네. 그 치약을 고르실 때는 전문가인 치과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가 시리다고 했을 네. 때 그것이 충치가 원인일 수도 있고 네.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음. 잇몸과 치아 사이가 이렇게 패이는 네. 그러면 엄청 시리거든요. 그렇죠. 그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우선 해결을 하고요. 음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시린이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치아나 잇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치약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단지 하나 주의할 점은 치약에 보면 여러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연마제 성분이 있거든요. 네. 이 연마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치아를 닳게 해서 네, 맞아요. 이가 시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칫솔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칫솔을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브랜드인지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참 잘 쓰고 있는데 칫솔은 언제 한 번씩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냥 확 벌어지면 해발레 벌어진 칫솔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벌어져도 바꿔줘야 되는지. 네. 네, 우선은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건 바이오 필름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칫솔이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벌어져 있어요. 칫솔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세정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때 최희영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닦는 법을 가르쳐주지 해주셨죠. 않았습니까? 네. 그때 칫솔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치아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닦아줘라고 네,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이렇게 넣으려면 모가 직선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벌어져 안 있으면 되죠. 그 치아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